안녕하세요, 고행금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차량은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카 인사이트 3세대 모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사이트 하면 혼다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카인데요. 1세대가 1999년 출시, 당시 프리우스를 능가하는 리터당 35km를 달리는 동력을 중시한 2인승 쿠페 스타일과 리어 타이어를 가린 휠 스커트가 특징으로 NSX 개발로 경험이 축적된 알루미늄 모노콕 바디를 적용해서 경량화 및 엔진 성능의 효율화를 추구한 스포츠카 노하우를 도입했던 모델로 현재 수동 모델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시 EK9 타입 R 모델이 199만 엔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하이브리드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아서 일본에서 판매량은 2,500대 정도로 그치면서 2006년 단종된 1세대 모델입니다. 3년 후 2009년 2세대가 등장하면서 5도어 해치백 스타일로 변화를 추구하고 프리우스보다 저렴한 189만 엔이라는 가격대로 판매를 했지만 리먼 쇼크 영향과 3세대로 재등장한 프리우스와 연비에서 비교되면서 내수시장 판매 감소로 이어졌고, 한국에서도 정식 판매를 했지만 당시 엔고 현상으로 2,95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 책정으로 인해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던 모델입니다. CRZ에 장착된 1.5리터 엔진을 탑재한 업그레이드된 익스클루시브도 등장했지만 2014년에 단종되었고, 4년 후 2018년 3세대 모델이 되는 인사이트가 출시, 프리우스와는 다른 스포츠 하이브리드 IMM 시스템을 탑재한 4도어 하이브리드 세단 타입으로 출시가 되면서 기존 인사이트와 이미지가 전혀 다른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지만, 시빅과 어코드 중간에 있는 포지션과 신형 시빅 하이브리드 출시로 인해서 2022년 단종된 모델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좋았지만 세단 인기가 없는 일본에서 빠르게 단종되어 아쉬운 인사이트인데요. 비록 단종되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중고차로 인기가 많아진 인사이트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외관은 로우 앤 와이드 스타일로 현재 혼다가 추구하는 프론트 마스크 스타일을 인사이트에서 처음 도입했는데요. 북미형과 달리 일본 내수형은 프론트 그릴 디자인이 다르고 헤드라이트 상단부를 이어주는 크롬바가 포인트입니다. 전폭이 1820mm이지만 상당히 와이드해 보이고, 사이드를 보면 매끄럽게 잘 빠진 C필러 라인이 스포트백을 연상케 하면서 실루엣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어는 7년 전 모델이라 시빅이나 어코드 같은 일체형 테일램프 스타일이 아닌 노멀한 세단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 북미형과 달리 기본 트림을 제외하고 리어 스포일러는 표준으로 장착됩니다. 하이브리드여서 그런지 테일램프와 A필러, C필러는 동력 성능을 위한 디자인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일반적인 세단과 비슷한 519리터이고 기존 인사이트와 달리 시트와 독립된 공간으로 정숙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리어 시트를 접으면 풀플랫은 아니지만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7인치 휠은 타이어 사이즈가 215, 50, R17로 강성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승차감 향상과 브리지스톤 투란자 타이어를 장착해서 연비와 승차감을 의식한 세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센터 콘솔 밑부분에 12V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메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파워 유닛 IPU는 리어 시트 밑부분에 장착돼서 공간 활용은 일반 가솔린 세단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MD 스포츠 하이브리드는 IV텍 1.5리터 직렬 4기통 엔진 조합으로 발전용과 주행용 두 가지 모터를 조합한 시스템입니다. 엔진과 함께 움직이는 발전용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구동용 모터는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로 바퀴를 굴리는, 그리고 감속 시 구동용 모터가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회생조동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에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EV 모드 주행이 가능하고 이코 모드, 노멀,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모터 최고 출력은 131마력, 최대 토크 267Nm로 스포츠 모드일 경우 엔진음이 들리면서 파워풀한 주행도 가능한 말 그대로 IMMD 스포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IMMD가 EHEV라는 하이브리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파워푸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보행자 충돌을 감지하고 후드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보행자 충격을 줄이고, 서스펜션도 견고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개발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혼다라 할 수 있고요. 인테리어는 기존 인사이트에 비해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클러스터는 디지털 액정으로 속도계와 타코미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비,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라이트 색상이 변경되는 것도 특징이지만 홈 버튼을 누르고 메뉴를 하나하나 선택할
선택해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속도를 3단계로 조절하는 감속 셀렉터 기능을 하고 있고 8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지금 보면 작아 보이지만 출시 당시에는 표준 규격인데 싶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블루투스가 연동되지만 구글맵을 사용할 경우엔 USB 단자 연결이 필요하고 얼핏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수납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버튼식 기어노브 스타일은 인사이트를 시작으로 요즘 나오는 혼다차 내수용 차량에 대부분 적용되는 스타일이고요. 인사이트는 4가지 트림이 있는데 노멀인 LX와 표준인 EX, EX 블랙 스타일과 프리미엄 스타일 4가지로 나뉘고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블랙 스타일 트림으로 일반 트림과 달리 시트와 조수석을 감싸는 알칸타라 소재는 세단 스타일과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도 천연 가죽이 아닌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인사이트 모델과 달리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타입 R 같은 스포츠 모델은 아니지만 혼다 특유의 재밌는 핸들링과 부족하지 않은 파워, 승차감도 충분히 좋고 스포츠 모드에선 하이브리드 같지 않은 어느 정도 들려주는 배기음과 함께 세단 특유의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인사이트를 구매하는 유저는 대부분 연비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펀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시내 주행은 리터당 20에서 23km, 연비 신경 안 쓰는 파워풀한 주행을 해도 16km 이상은 나와주기 때문에 그동안 타봤던 연비 안 좋은 스포츠 세단과는 2.5배 이상 차이가 있고 일반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많이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코드처럼 엔진 커버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흡배기 구조가 단순해서 정차 시 하이브리드 특유의 미세한 배터리 충전음이 약간 거슬릴 때도 있고요. 7년 전 모델이라 실내 장비에서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트 히터 등 편의 장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세대에 비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325만엔부터 376만엔까지 설정되어 있고 200만원대 초반이었던 인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졌지만 내비 등 기본 옵션의 충실함, 실내외 장비, 그리고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생각하면 적절한 가격대인 하이브리드 세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인 시빅 하이브리드 출시와 상급인 어코드 모델 중간 포지션으로 아쉽게 단종된 인사이트지만 2-3년 후 외건이나 USB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사이트는 프리우스와 연비 성능으로 비교당하면서 과소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2세대 모델은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중고 모델로 인기가 높고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았던 3세대 모델이지만 하이브리드 같지 않은 스포티한 스타일, 연비도 좋고 세금과 보험료 등 유지비도 저렴한 인사이트는 수소나 전기차로 가기 전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민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차량 중 한 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보행금지였습니다.